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후 7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와 있었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요. 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는데 준비해서 가져오신 듯한 나물이며 밑반찬들을 만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내가 못 올 곳을 왔니? 내 아들네 집에 꼭 너한테 연락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아니, 그래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형광기 비번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영이한테서 물어봤더니 가르쳐주더라. 어여 배고프니까 옷 갈아입고 와라. 그리고 문간 쪽에 있는 방에서 도련님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도련님도 오셨어요? 네. 신혼집 집들이 말고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안방 욕실에 빨아서 널어놓은 속옷이라 여기저기 주방에 살림살이들을 출근하기 바빠서 대충대충 해놓고 갔었는데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안이 어질러 놓은 채로 갔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흉이나 보시지 않으실까 걱정도 되었고요. 남편은 왜 시어머니에게 비번을 가르쳐 주면서도 나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온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는지도 의아했고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니 또 누가 배를 누르길래 남편인가 했는데 시누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웬일이세요? 언니, 엄마가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불러서 왔어요. 언니도 이제 퇴근한 거죠? 아, 네, 어서 오세요 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각종 나물이며 생선을 이것저것 굽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교자상을 거실에 차리라고 하시면서 상을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교자상을 문간방에 딸려있는 베란다 쪽에 놔둔 터라서 문간방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짐들이 그리도 많은지 기가 막혔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방에 눌러서 살려고 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여쭸어요. 어머니, 저 방에 있는 짐들은 다 뭐예요? 도련님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수정이 것 맞다. 지금 바쁘니까 차분하게 나중에 얘기하자. 어여 이거는 알라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밥이나 얼른 차려서 맛있게 먹자고 하시면서 거실에 놓은 교자상에 음식을 가져다 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남편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니까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나와 남편과의 공간이 신혼집인데 마치 시댁집이나 된 것처럼 시어머니나 시누이 부부나 도련님이 제멋대로 활기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제 주방 살림인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거리 낄 것 없이 다 뒤지고 그릇들도 다 꺼내서 쓰고 계셨고요. 냉장고에는 친정어머니가 주신 반찬들이 다 동이 나서 반찬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냉장고 안을 열어보고 얼마나 속으로 흉을 보셨을까 싶어서 창피하고 쪽이 팔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연락을 미리 주셨으면 전날이라도 장을 받아가 놨을 텐데 말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반찬 준비하느라 분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괜히 미안하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는 많지 않고 아침에도 토스트나 주스로 때울 때가 많았는데 여지없이 그 일로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데 밥 안 해 먹고 살았니? 반찬을 나르고 있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밖에서 먹고 올 때가 많아서요. 아침에는 주로 야채 주스에 토스트만 먹고 출근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출근이 바빠도 안 하는 버릇하면 하기 싫은 법이다. 이젠 밥해서 먹고 다녀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새 누가 아침에 밥 차려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다들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에 주스나 빵을 먹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그렇게는 안 된다. 수종이는 내가 해준 아침밥을 늘 먹고 자랐어. 절대로 아침밥을 굶기면 안 된다. 알겠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영문을 몰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엄마, 오빠가 올케한테 말 안 했나 보네. 올케 몰랐던 거야? 수중이가 여기 와서 당분간 살기로 했는데. 네? 도련님이 여기서 산다고요? 못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가 이내 그러셨습니다. 알면 어떻고 모르면 좀 어떠냐? 이제 알았으면 된 거지. 수중이가 이번에 기숙사에서 나오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니까 당분간만 네가 아침에 출근이 바쁘더라도 밥은 꼭 먹여라. 알겠니?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상의도 없이 도련님을 데리고 오다니 말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서 말도 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대답이 없어? 올케가 좀 이해 좀 해줘. 수중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어줘. 그러면 아가씨가 도련님을 데리고 있지 그래요? 왜 하필 저희 집에 도련님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태번에 그러셨어요.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게냐? 여기서 수중이가 학교 다니기가 제일 가깝고 편하지 않겠니? 계속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학교 마칠 때까지만인데 그게 불만이냐? 그래서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저도 할 말은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니, 여기는 저와 수영 씨의 집이에요. 집주인이 허락받은 후에 들어와 살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불만이냐고 묻는다면 네, 저는 불만입니다. 저는 도련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뭐라고? 내가 내 아들한테 말을 해서 그러겠다고 승낙을 받았으면 될 일이지. 너한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냐? 어머니 죄송하지만 수영 씨는 저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 허락을 받아야죠. 그러자 듣고 있던 도련님이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저는 엄마가 형한테 말했다고 해서 형수님도 허락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다른 길을 찾기는 뭘 찾는다는 거냐? 지금 방 하나에 월세가 얼마나 되는 줄이 아니?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남편도 보기 싫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도련님도 다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바람 좀 쏘이다 오겠다고 하고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오길래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도련님과 함께 못 사니까 네가 알아서 돌려보내. 그랬더니 저를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남이고 형인데 동생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데 어떡하냐. 이번 한 번만 봐주라. 그러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냥 문간방에서 조용히 없는 듯이 살 거야. 부탁이야.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고 아가씨네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시댁 식구들이 자주 드나들어서 남동생이나 시누이가 눈치를 볼 게 뻔해서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절대 안 되니까 바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며 언성을 높이는데 기도 안 찼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내게 의논도 하지 않고 덜컥 신혼집에 도련님과 함께 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련님이 내 신혼집에 방 한 칸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예 시어머니가 대놓고 들락거리실 텐데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련님의 아침밥을 잘 챙겨 먹이라고 했는데 제가 행복하자고 한 결혼인데 시댁에 도련님의 수발 들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절대로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분명히 그 이상을 내어달라고 할 게 틀림이 없었나요? 말로만 듣던 시집 식구들의 갑질들을 제가 당하게 생겼는데 시집 식구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자고 내 의사를 묵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내 의견을 꺾지 않고 남편에게 말을 했고 도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식구니까 편할 테고 자기 엄마나 여동생이 왔다 갔다 한들 불편할 게 하나도 없을 테지만 저는 다른 문제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이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성화를 하니까 남편은 함께 들어가자고 하는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 항공관을 같이 있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지만
일단 들어가서 남편을 믿지 못하겠으니 확실히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알아서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우와 도련님은 저의 낯빛을 살피더니 하는 말이 빈정이 상했습니다. 옳게 언니, 언니가 수종이를 데리고 있지 않겠다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어. 일단 며칠 간만이라도 방을 얻을 때까지만 여기서 있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요. 도련님도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싫어할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건데요. 저는 엄마 말만 믿고 왔습니다. 제가 방을 구할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남편이 미안해 죽으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냥 있어.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겠니? 방 구하러 다니지 말고 그냥 있어. 신우이와 도련님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자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집에 있으라고만 하는데 그러면 제 입장은 뭐가 되나요? 여태껏 밖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건만 자기 식구들 앞에서 자기 면만 세우려고 하고 제 입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해서 더욱 저에게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면 이젠 한 식구가 되었는데 너는 어째서 시댁 식구들을 남보듯 하는 거냐? 내 아들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싫다는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음에도 없는 말로 시집 식구들 비위만 맞추기보단 좀 더 솔직한 면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싫다고 한다면서 저를 보면서 밥맛 떨어진다고 숟가락을 상위에 던지듯이 탁 놓더니 그러셨어요.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집 식구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냐? 아무리 싫어도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싫은 내색을 그렇게 쉽게도 하는 거냐? 그러시면서 같이 밥 못 먹겠다고 하시면서 도련님의 짐이 있던 문간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남편이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던 신우이가 저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옳게 언니, 나도 밥맛 떨어져서 그만 가봐야겠네. 여기 못 올 때로 왔구만. 자기야 가자. 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도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오자고 해도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엄마를 잘 달래서 모시고 나갈게요. 라고 말하고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간 문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제가 천하의 나쁜 년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시댁 식구들과 엮여서 좋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문간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완전 나쁜 년 취급하면서 상 치우지 못하고 뭐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애써서 저녁 준비했으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네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기분 더럽게도 안 좋은데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시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해서 내 입으로 들어갔니? 네 식구들 먹이시려고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라. 왜 억울하게 내가 치워야 하니? 그래, 우리 엄마라고 하는데 네 엄마가 해준 밥은 난 먹은 적이 없으니 네가 치워라. 내가 너네 식구들 치닥거리 하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아니? 그러는 저에게 남편은 큰 소리로 한술 더 뜨더라고요. 너 감히 우리 엄마와 식구들한테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참 웃긴 짬뽕이다. 장모님이 와서 밥상 차려줄 때는 꾸역꾸역 잘 처먹고 네가 상을 치우기를 했니? 설거지를 도우기를 했니?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문간방에서 문을 확 열어제치고 소리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하니? 어디다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상 치우라는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리냐? 당장에 상 치우지 못하니? 왜? 시애미가 하는 소리가 고깝게 들리냐? 모처럼 시집 식구들과 밥 먹는 것이 그렇게 못할 짓이었니?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상을 치웠습니다. 뭐라 구시렁거리는데 도련님이 시어머니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도 저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시는데도 한마디도 그만하시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완전 자기 홈그라운드라서인지 커봐라 함부로 남편한테 큰 소리로 대꾸하더니 우리 엄마한테 당하고 말지.
네가 며느리 주제 뭐 어떡할 건데? 란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배신감이 느껴졌고 밉더라고요. 아직 1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신혼이고 뭐고 환상이 전부 다 깨져버리는데 이게 결혼 생활의 현실이란 말인가 싶더라고요. 어찌됐든 초면부터 약해 빠지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밥 먹으라고 하면서 상을 다시 차리더라고요. 상을 다시 차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설거지는 나중 해도 되니까 어서 네 남편 국도 데우고 상 차려라. 퇴근하고 나서 아직까지 굶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도 퇴근하고 와서도 밥 못 먹었는데도 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차려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말을 말 같지도 안 듣고 말대꾸했다고 노발대발하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친정하라고 하면서 대충 알아서 먹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네요. 세상에 저런 독정이 다 있니? 시애미 말을 하나도 안 지려고 한다.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남편 밥상은 시어머니가 챙기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시어머니한테 미움털 제대로 박힌 셈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미웠으니 잘 보이고도 싶지 않았고 그냥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밥상머리에서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말이 들려오는데 짜증이 났습니다. 수중이 밥값으로 쌀 한 포대 가져다 놨으니까 너도 아침에 꼭 밥 챙겨 먹고 다녀라. 알겠냐? 그리고 내가 자주 올라와서 반찬거리를 해놓고 갈 테니까 먹을 거는 걱정도 하지 마라. 뭐 수종이가 얻어먹고 다닐 게 있어야 얻어먹지. 그니까 내가 자주 올란다.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일부러 반찬하러 온다 그래요. 수종이는 내 동생인데 내 집에 있는 한 내가 잘 챙겨 먹어야죠.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이 집에 놀러 온다 생각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완전 시어머니 말에 빵 터지겠더라고요. 아니다. 나는 다른 시애미들처럼 며느리한테 아들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진 않을 거다. 반찬이랑 김치랑은 내가 해줄 거다. 너는 그냥 방만 무료로 제공한다 생각하면 된다. 어디 눈치가 보여서 수중이가 맘 편히 있기라도 할는지 걱정이 된다. 너라도 형이니까 수중이를 잘 챙겨줘야 한다. 알았지? 듣고 있자니까 열불이 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도 아닌가요? 저녁도 안 먹은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도 밥 먹으란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들 밥 먹이면서 도련님을 며느리 눈칫밥 먹지 않도록 잘 챙겨주란 말인데 참 듣기 거북해서 설거지를 하다가 말고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뭐라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찍 잠이 든 탓인지 새벽에 잠이 잠깐 깨었는데 남편은 방바닥 이불을 깔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문간방에는 도련님이 자고 있을 테고 또 다른 방에는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주방에는 내가 하다가만 설거지도 다 해놓은 상태였고 깨끗했습니다. 밥솥에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이 하나 가득해서 할 필요는 없었고 반찬과 국도 그대로 많이 남아서 따로 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이쁘면 시댁 식구들도 이뻐 보여야 하는데 남편도 밉고 시댁 식구들도 벌써 싫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식구들 편이고 내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으니 그래서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잠깐 동안이었는데도 이렇게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평소 하던 대로 토스트를 구워서 토마토 주스 한 잔에 아몬드를 넣은 견과류 시리얼 섞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일찌감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깨어나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일찍 출근하니?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집안일이 눈에 보이시더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다가 가세요.
저는 항상 출근 시간이 빨라서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빠서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전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얼른 알아서 가시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눈치 없이 퇴근 후에도 안 가고 있을까봐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이고 동생인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였지만 이미 서로 간에 밉상이 되어버렸으니 한시라도 한 공간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러시는 겁니다. 나 오늘 안 간다. 당분간 수중이가 적응할 때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다. 아예 도련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한 세트로 들어와 사시겠단 말인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랑 단둘이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출근했습니다. 속이 상해서 친정 부모님께 이 같은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회사에 출근해서까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가신다길래 집 비번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회사 일 잘하고 퇴근해서 저희 집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일단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보자고 하시니까 좋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친정 부모님이 우리 딸 회사에서 고생하고 일하고 왔냐고 하시면서 반겨주셨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예상대로 집에 계셨어요. 친정엄마가 제가 오자마자 한우고기를 굽기 시작하더니 따로 제 저녁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그러셨어요. 사돈, 정서방 오면 함께 식사하세요. 우리 딸이 배고플 테니 먼저 먹이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친정 부모님이 사가지고 오신 한우고기를 불판에 맛있게 구워주시는데 세상에 이렇게나 만나다니요. 아예 친정 부모님이 캐리어를 들고 서울 구경도 할 겸 해서 한 달간은 놀러있다가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땡큐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쓰시고 시어머니에게는 도련님이랑 한 방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인데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고기 먹고 친정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을 잘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결혼했으니 사는 거 구경도 좀 하고 온 김에 서울 구경도 하고 겸사겸사 왔네. 내 딸은 밥 잘 먹었으니 자네도 배고프겠네. 얼른 저녁밥 차려서 먹게나. 우리는 여기서 딸과 오래간만에 얘기 나누면서 한술 뜨겠네. 맛있는 한우고기를 불판에 피우고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던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밥 다 먹은 것 같은데 뭐해? 어서 상 차려드려야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식사해야지. 자기 혼자만 먹고 있어. 그러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무슨 소린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 사람한테 상을 차리라니? 내가 내 딸 배고플까 봐서 먼저 차려서 먹이고 있었네. 집에 있는 사람이 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일하고 온 사람한테 상 차리라고 하는 건가? 그러는 자네가 상 좀 차리게나? 사위가 차려준 밥상 한번 받아보세. 그러자 놀란 얼굴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 저보고 상을 차리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럴 거면서 왜 밥 먹고 있는 우리 딸에게 상 차리라고 하는 건가? 그 심보 한번 고약하구먼. 남편은 뜻밖의 말 한마디 잘못하고서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친정아버지한테서 혼쭐이 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있다가 주방에 들어와서 말없이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 밥상 차리는 거였죠. 저는 대충 한우고기 쌈으로 배를 불렸으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친정 부모님이 식사를 하시도록 이것저것 챙겨드렸는데 말리셨어요. 퇴근해서 왔으면 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에 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대자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나 친정 부모님이 오셨는데 편할 수가 있나 하고 망고 땡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있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일을 생각하면
얄미워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안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 싶더니 바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상 차리고 있는데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 못 들었어? 어떻게 너는 네 엄마만 생각하니? 밖에서 일하고 온 자식들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야지. 밥 차려주기를 기다리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네 엄마니까 네가 차려드리지 왜 나한테 그러니? 우리 엄마가 내 밥 차려줬는데 네 엄마한테 네 밥 차려달라고 해라. 내가 왜 네 밥까지 내가 차려야 하는 건데? 뭐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참 웃기다. 너랑 나랑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온 거는 똑같은데 왜 내가 너랑 네 엄마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녔어? 남들한테는 찰난 척하고 다니더니 머릿속은 똥으로 가득 찼네 그랴. 그런 나를 한심스럽게 쳐다보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장인 장모님이 오신 거야? 오신다는 말도 없었잖아. 너한테 꼭 말을 해야 하는 거니? 네 엄마도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오셨잖아. 딸네 집에 오는데 이유가 뭐 있겠니? 오신 김에 한 달 동안 푹 쉬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라고 했다.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뭐? 한 달 동안이나?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니? 알아서 하시라고 해라.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언제 내 의견 물어보고 오셨니? 완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길래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땐 벨소리가 울리더니 나가봤더니 오빠네 식구가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부르셨다면서 삼겹살을 사왔으니 맛있게 구워 먹자고 했는데 저는 저녁 식사를 했으니 친정 어머니가 삼겹살을 구워 드시겠다고 힘들 테니 조카를 데리고 거실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저희 친정 식구들을 방문해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시어머니도 객식구인 건 마찬가지인데 뭐라 할 입장이 아니었죠.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가 구워진 삼겹살에 맛있게도 얻어 처먹더라고요. 중간에 도련님도 왔는데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저는 조카를 오래간만에 본 터라서 어찌나 이쁘던지 물고 빨고 안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눈치도 없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계속 처먹기만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수영씨, 먹기만 하지 말고 심부름도 좀 하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쌓여가니까 빨리 일어나서 설거지나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퇴근해서 밥도 먹지도 않았는데 설거지 했잖아요. 수영씨는 먹기라도 했으니 얼른 일어나서 설거지 해야죠.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나 설거지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닐세.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지 여자가 하면 쓰겠나. 자네 장모나 나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자네가 해야겠네. 그러자 도련님이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마지못해 일어나더라고요.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지금은 옛날에 우리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다들 맞벌이 하느라 힘이 드는데 함께 분담해서 일을 해야죠. 설거지나 청소나 분리수거 등은 남자가 해야죠. 힘이 드는 일을 연약한 여자에게 맡기면 남자가 아니죠. 그리고 남편에게 타이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새겨듣게나. 내 딸이 남편 몸쪽 노릇하라고 결혼시킨 것은 절대 아니네. 집안일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분담해서 해야 하는 거네. 알겠나?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빠한테도 당부하셨습니다. 올케 언니한테도 오빠가 잘하고 있는지도 물으셨고 앞으로도 잘하지 못할 때에는 친정아버지가 나서서 혼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오빠가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못난 자식이 금쪽 같은 자식을 낳아줄 와이프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나요? 오빠는 일찍 퇴근해서 올케 언니가 조카를 돌보고 있으면 주방에 들어가서 밥상도 차리고 집안일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오빠가 조카와 놀아주고 있으면 올케 언니가 주방 일을 한다거나 하고 조카 목욕시키는 일도 올케 언니가 혼자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그냥 내 일과 내 일이 구분이 없이 나서서 한다고 하는데 아주 당연한 얘기라며 새삼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이 일어나서 주방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도련님이 나서서 도와주니까 금방 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식사 후 뒷처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친정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사돈어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돈도 나이가 드셔서 힘이 드실 텐데 모처럼 자식네 집에 오셨으면 쉬었다가 차분히 놀다 가시면 됩니다. 우리들보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잘 알아서 할 겁니다. 자식한테 헌신해봤자 될 자식들은 부모 덕을 알 것이고 안 될 자식들은 백날 해도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냅두세요. 저 애들도 어른인데 애 취급하면 쓰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시면서도 눈에 거슬리게 주방에서 아들 둘이나 나서서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이 적응이 되지 않는지 서성거렸습니다. 저와 친정 식구들은 화기애애하게 조카들 가운데 두고 웃고 떠들고 이런 얘기와 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떠들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함께 설거지를 하는데도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지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영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과의 대화에 끼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빠네가 사온 딸기를 씻어서 내어놓을 때도 남편과 도련님은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의 몫으로 딸기 한 접시를 남겨놓고 주방 바닥을 보니까 물이 엄청 튕겨져 나와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닥도 걸레질을 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시켰어요. 그래서 남편과 도련님이 열심히 바닥도 걸레질을 엎드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바닥을 닦은 걸레를 삶는 방법도 가르쳐주면서 깨끗이 빨아서 넣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웃겼어요. 야, 뭔 일이 이렇게나 많냐? 와, 이제서 알았니? 우리 오빠는 이런 일을 맨날 해왔어. 오빠야, 그치? 거실에 있는 오빠를 불렀더니 오빠가 와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애기 생겨봐.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 앞으로 그때를 위해서라도 집안일을 많이 배워둬야 할 거야. 손이 느리면 서로가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친정오빠가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어차피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다고요. 힘이 센 남자가 여자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친정아버지의 말씀처럼 요리는 잘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설거지나 집안 청소나 분리수거는 남자가 해야 한다고요. 요새 그렇게 안 하는 강 큰 남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매우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뭐 그러시든지 말든지 시어머니 비유를 맞추자고 듣기 좋으란 말만 할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속임말을 내뱉고 싶으신데도 참고 있으신 걸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데 말이죠. 오늘 저녁에는 오빠가 출동해서 제 남편 교육을 하려고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따로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서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오빠야 뻔한 말이겠죠. 내 여동생은 우리 부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으니까 함부로 고생시키지 말라고 일러줬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빠네가 집에 돌아간 이후 그 다음날 아침에 친정아버지가 아침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들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저야 뭐 익숙한 풍경이라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편은 유별나게 일찍 일어나서 따라서 상 차리는 걸 돕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겠다는 것을 친정아버지가 긋고 말리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반찬에 국만 데우는데 뭐가 힘이 듭니까? 아침은 많이 먹지를 않으니까 숭늉만 끓여 먹어도 든든합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사돈은 절대 주방에 오지 마세요. 그때까지도 친정엄마는 아침잠이 많아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설거지도 다 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내려주시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당분간 친정 부모님이 함께 계셔준다니 저는 망고 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 안색은 갈수록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과 친정아버지는 주방 일을 함께 하면서 꽤 사이가 친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친정아버지의 말은 잘 듣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기를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 무렵에 드디어 시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두 아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보기 싫었는지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 딸네 집이라고 가실 생각도 않고 남편의 주방 일도 시키고 집안일도 시키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짐 싸들고 나갔습니다. 싸디 싼 올쇠빵이라도 구해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빨리 비싸든 싸든 올쇠빵에서 살아봐야 현실도 깨우치고 알바를 하든 어쩌든 부딪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였죠. 아무튼 시어머니는 이런 못된 며느리에게는 도련님을 맡기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겠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련님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제대로 된 산교육을 통해서 설거지와 청소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고 한 번씩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하고 남편은 설거지와 뒷정리 담당이네요.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함께 사는 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남편이 밉지가 않고 다정다감해 보이네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니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모두 다 친정 부모님의 덕택인 것 같습니다. 남편도 본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 친정 부모님의 의도대로 따라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금 같은 시기였던 내 신혼에 겪었던 위기 상황은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 덕분에 좋게 넘어갔습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듯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버린 남편의 가족도 저에게는 소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